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3년 6번의 새 학기가 시작될 동안 수업은 물론 이 설렘 가득한 동기들 간의 만남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닫힌 대학문만큼 꽉 막혀버린 취업문에 많은 이들이 고민할 때 높은 취업률로 화제가 된 학교가 있습니다. 입학이고 취업이라는 메시지를 품고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하는 대학.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전주 비전대학교 제16대 정상모 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이번에 제16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지 약 한 150일 정도가 지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사도 하고 하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임 및 취임 소감을 한 말씀 좀 이렇게 밝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한 게 1월 10일이고 취임식은 1월 27일인데 네네.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요. 네. 2022년 1학기 말 오늘을 맞았네요. 네. 예, 그 식상한 표현이지만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외부 여건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런 도전이 새롭게 주어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도전에 또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또 잘 수행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보니까 기업에서 설계 연구 활동도 하시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보직도 수차례 맡으셨는데 이 총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다른 또 자리잖아요.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제 전력을 보면은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었고 네. 우리와 다른 영남권에서 평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학사부총장과 또 교무처장과 학생처장 등 여러 보직을 두루 맡다가 작년 2월에 은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고향 후학들을 양성하러 감이 왔는데요. 네. 적어도 전주 비전대가 이룬 그만큼은 지키고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총장님 출신이 여기 출신이세요? 예. 어디세요?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쪽에서.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을 때랑 지금의 어떤 그 이제 학생들을 또 가르칠 때랑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뀐 현장들을 목격을 하시겠어요. 특히 전주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동전주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서전주가 개발돼가지고 더 커졌더라고요. 와서 맞아. 보니까. 그쪽이 더 예. 커졌죠, 이제. 예. 예.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전에 여러 가지 그 보직을 맡으셨던 경험이 이렇게 총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신 지 150일 정도 지났지만 그게 좀 자양분이 많이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보직을 맡았던 경험들이 단지 우리 전주 비전대 구성원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그 애로사항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않고 예. 아주 깊게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감정을 통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울러서 저희 전주 비전대가 나가는데 비전대하고 이제 4년제하고 2년제가 좀 다르긴 하죠. 그러지만 근본이 같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와 또 총장으로서의 또 학교의 경영을 또 이끌어갈 때랑은 정말 다르잖아요. 예. 우리 그 학생들을 어찌됐든 학교에서 마주할 텐데 교수로서 마주할 때랑 총장으로서의 마주할 때랑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좀 변하나요? 어떤가요? 교수로서 학생들을 볼 때는 그저 장기 전공 분야를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중점을 두는데 네. 총장으로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네. 시기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되고 또 깊이로도 전공 분야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모든 전공을 다 알을 수 있는 넓이를 봐야 되고 예. 하는 점이 다릅니다. 예. 입학이고 취업이니까요. 맞아요. 산업체까지도 산업
제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주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총장으로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뭐 책임감이 더 가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총장님께서는 보니까 토목공학을 전공하셨어요. 예, 우리 주변에서 정말 또 많이 보는 어떤 그런 구조물들, 뭐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하고 또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이 큰 강 옆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공학이라고 하면 토목공학밖에 없었어요. 예. 토목공학의 영어로는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문명공학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나일강 같은 경우에 나일강 문명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데 그게 한 5,000년 정도의 문명이 발생했다면은 매년 홍수가 나서 측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치산치수하는데 고대 왕들의 관심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토목공학입니다.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가 토목공학이고요.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포항 지역에 오래 살았었는데 예. 포항 지진 공동연구단을 맡았습니다. 예. 지진이 2017년도에 났었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두 네. 번째 큰 지진이지만은 피해는 제일 컸었죠. 그때 포항 공동 지진 연구단장이 되어가지고 예. 거기에 전공 지식을 많이 사용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 이제 그런 적이 있어서 일익을 담당했다고. 포항 지진의 원인이 그 인재, 그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는데 예, 그 원인을 밝히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큰 사건에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또 다 하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취임하셨을 때만 해도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너무 강해서 사실 모두가 조심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또 대면으로 좀 수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 이제 학생들의 웃음소리라든지 이런 캠퍼스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모습을 또 총장님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학교가 K 방역이 주로 통제 위주로 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들었고 네. 평가를 통해서 학교가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집단 감염이 우려돼가지고 제일 위험한 곳이 학교라는 평을 많이 씁니다만은 네. 그래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나고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전주 비전대의 경우 5월 12일 날에서부터 13일 사이 이틀 사이에 그 학생들 체육대회를 열었는데요. 예. 예, 지난 2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맞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얼마나 활기 있게 뛰노는지 저도 그 같이 뛰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네.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니, 총장님 역시 같이 왜 한번 뛰시지? 저는 잘 못하죠. 제가 가면은 지니까요. 예.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들이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좀 요즘에 저도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서 가보면 왜 그 온라인 수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교수님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TV에 연예인 보듯이 교수님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신기해하고 반가워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학교 초반에 이렇게 좀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급박하게 앞당겼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차 혁명이 앞당겼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를 들면은 AI라든지 예. IoT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등등등 해가지고 첨단 기술이 거의가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러한 온라인 기술이 수업 방식만 급격하게 바뀌었을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겼다고 볼 수 네,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면 수업을 완전히 해도 되나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주 비전대학교에서는 그에 맞게
매뉴얼도 재구축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구축을 한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총장으로서 코로나 TF팀을 운영해오던 것을 이번 학기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일상생활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직접 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통학이나 출근할 때 아침에 증상을 자가 검사를 해가지고 예. 안전한 경우만 학교에 오게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에서 쉬게 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구축했고요. 오, 네. 다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보내도 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자가격리 키트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요. 네.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전부 검사하게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방심하지 않고 그에 걸맞은 이제 매뉴얼을 맞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사실 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사실 취업난에 뭐 허덕이는 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극심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비전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전문대학 취업률 1위를 또 달성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2년간 이렇게 연속해서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총장님으로서는 예. 굉장한 좀 자부심이 있겠어요. 제가 전주 비전대로 오고 나니까는 와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눈에 안 보이는 수고를 정말로 열심히 해줘가지고 전국 취업률 1등 나군에서 1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예. 저 정말 기쁩니다. 예. 이 1위를 달성한다는 게 진짜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과긴 한데 더군다나 전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인가요? 어떤가요? 총장님. 저희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네. 뛰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1등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1등을 달성했다고 할 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기쁨이 찾아왔죠. 예. 네. 아니, 그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전주 비전대학교만의 그 뭐 교수진이 다를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어떤 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혹시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 대학은 이것이 최고의 강점이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대면 상태에서 예.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비전대 책임 맡은 구성원들과 학과 교수님들이 함께 나가가지고 예. 관계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취업의 상대방이죠. 취업의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우리 대학 출신들을 뽑아주는 거가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만나고 또 만나고 또 그 성과를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주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고객들에게 우리 상대방들에게 신뢰감을 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대기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지금도 포스코반이라든지 할인반이라든지 대기업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나 대표들이 정말 방학도 반납하고 열심히 네.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학생들도 열심히 참여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그냥 연중무휴로 네. 그야말로 방학도 반납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성과라고 생각되고요. 틀림없이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 눈에 뜨이지 않는 개인적인 공을 내세우고는 싶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 전주 비전대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 교수진들과 또 직원들의 어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1위의 달성이 있었다라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꾸준하게 또 노력을 할 텐데요.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예를 들면은 일례를 들면은 예. 링크 3.0이라는 교육부 지원 과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 지원 과제 중에서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그 과제를 준비해 가지고 열심히 신청해서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더욱 양육하고 길러낸다면은 분명히 취업에 선순환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산학 일체형 이번에 주어지는 목적이 산학 일체형 그 미래 선도 인재 양성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인재를 기르다 보면 틀림없이 취업이 잘 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인 어떤 지원도 있는 거고 어떻게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 학생들에게 어쨌든 그런 지원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전주 비전대학 경우 향후 6년 동안 예. 매년 20억씩 120억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래요? 예. 물론 4년제 대학보다 그 예산이 좀 적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학생들을 요긴하게 실무형 인재를 길러낸다면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저는 이것도 한 건 궁금해요. 이번에 예. 그 아까도 우리가 대화 나눴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이 온라인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도 그 일환이었을 텐데 온라인 수업이 물론 이제 오프라인이 좋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장점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은 완전히 비전대학교는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활용해서 더 좋은 질 좋은 어떤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활용할 건지도 그 계획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을 되게 수동적으로 보면은 그냥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예.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앞당긴 거죠. 앞당겨서 우리 전주 비전대학 경우에는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천천히 진행됐다면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속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온라인 수업에 따르는 여러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의 기술의 실현이 분명히 앞당겨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이 긍정적인 면이죠. 이를테면 AI라든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AI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육 안에서도 교육계에서도 이런 변화들을 수용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 수용하는데 전주 비전대는 알다시피 이론을 연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전문 인력을 길러냅니다. 맞아요. 산업 현장에. 그래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도 분명하게 이론을 연구하기보다는 실제 상황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게 우리 학교인데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게 우리 학교인데 우리 학교와 같은 인재가 반드시 지역사회에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런 산업들을 현장에서 교육 그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할 예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활용하고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비전대 슬로건이 입학이 취업이다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슬로건이 입학이고 취업이다. 이런 그 슬로건에 걸맞게 학교에서도 뭔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또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추세는 어떤가? 요즘 산업의 추세는 어떤가? 기업의 추세는 어떤가? 우리 총장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예. 예. 기업 추세가 간단하게 말하면 ESG인데요. 그게 예. 개략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네. 가능하게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전주 비전대 같은 전문대의 경우에 이렇게 운신의 폭이 이걸 변화시키는 폭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4년제보다 2년제가 크기가 작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화시키는 변화율을 키울 수가 있어가지고 예. 유리한 입장이죠. 저희가 유리한 입장으로 이걸 얼마든지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입학이 취업이다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이제는 그
취업 자체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인성 교육까지 해서 인성을 갖춘 따뜻한 인재가 또 기술력은 원래 갖췄으니까요. 갖춰진 기술력에다가 인성까지 갖춰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나가고 기업에 나가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에 그 4년제 대학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순간 예를 들면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버리지만은 예. 지역에 남는 비율이 우리 2년제 대학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주 비전대처럼 전주 비전대를 나온 인재들이 지역에 봉사하고 또 지역에 남아 있고 그러면 지역 발전,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 훨씬 유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ESG 경영을 이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서는 뭐 인성이라든지 여러 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전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또 계획하고 있고 사실 학교 안에서 인성을 교육한다? 이거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은 어떻게 교육하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요. 예, 옛날에는 그 개발한다고 하면은 환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개발을 그렇죠. 많이 하고 그랬었죠. 개발 근데 중심의 논리로 많이 배웠죠. 그렇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쭉 가고 또 그걸 투명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서 ESG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ESG 그 시대 상황에 맞는 키워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빠르게 또 바꾸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ESG 경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학교 내에서도 이 ESG 경영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뭐 개설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해서 학생에게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ESG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개발과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연환경 보호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가지 걸 하다 보면 다른 것을 예를 들면 다른 것을 해치고 그렇지만은 이제 교육은 ESG 경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개발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는 이를테면은 전기차 경우 앞으로 전기차가 될 거거든요. 만약 반도체화되고 옛날에는 기계 덩어리였는데 앞으로는 반도체화되고 그런 것들을 정비할 인력이 없어요. ESG에서. 그렇지만은 우리 자동차학과 실험실에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운영하고 고칠 수 있는 많이 정비할 수 있는 새로 나온 차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배출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따뜻한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취업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취업에 따르는 인성 성품까지 갖춘 우리 전주 비전대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총장님만의 그 이것만큼은 정말 변하지 말아야 돼 하는 교육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그 인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성에 따른 이를테면은 정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질과 적성과 자기 개발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쭉 유지되더라도 아무리 기술 발전을 이루더라도 그런 것들은 계속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이전에는 공동체가 중요시됐고요. 개인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제는 개인이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행복은 둘 다 없거든요. 그 어느 때 행복이냐면은 분명히 공동체와 개인이 윈윈할 때 그럴 때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더구나 이제 또 아울러서 저희 전주 비전대의 경우는 이러한
뿐만이 아니라 언로가 이렇게 좀 제 바람입니다만은 언로가 통해져 있고 그래도 그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소신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뻔한 결론을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토론하여서 결론에 도달하게끔 해주는 열린 사고를 갖고 모두 다 소통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서로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학교와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총장님은 소통 잘하고 계시죠? 우리 교직원분들과 또 직원분들과 학생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예, 네.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 16대 총장님으로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16대 총장으로서 우리 전주비전대가 끊임없이 잘 되기를 그동안에 이룬 성과만큼 지키고 그다음에 더 지키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그다음에 더욱 발전하도록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 구성원들이면은 특히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함께 한다면은 충분히 그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또 구성원분들 또 이렇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민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 넓은 차원의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비전대 학생, 비전대 교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도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인데요. 함께 할 때 우리가 뭔가 시너지 효과도 내주고 함께 할 때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우리 전주 비전대를 응원해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도 그 학교에서 이 세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올바른 인성 함양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또 양성될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